이게 이제 서정주 선생 첫 번째 시집 제목이 이시 화사 가지고 화사집이에요. 그 꽃뱀인데 뱀사자인데 이게 이제 그림 화자죠. 꽃뱀 하면은 꽃 화자 화사일 것 같지만 이거는 그림 화자. 그래도 뭐 결국 꽃뱀이란 얘기겠죠.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향박하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운 배암. 얼마나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아리냐. 꽃대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불을 꼬여내던 달변의 혓바닥이 소리 잃은 채 날름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뜯어라. 원통히 물어뜯어.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돌팔매를 쏘면서 사향방촛길, 사향방촛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석유 먹은 듯, 석유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요거는 아마 쉼표겠죠. 하늘에 꼬여 두를까 보다. 꽃 대님보다도 아름다운 빛.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이다. 스며라. 이 느낌이 어떤가요, 이것이? 이게 뱀이 사실 너무 이렇게 징그럽잖아요. 네, 저도 뱀, 지렁이 막 이런 게 너무 싫은데요. 아, 걔네들을 사랑할 수 없을까 막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서정주 분도 징그러운데, 아, 이것들을 내가 좀 어떻게 사랑할 수 없을까? 하면서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이 화사책을 제가 사서 읽었는데요. 아, 그래. 뱀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어린애는 우리 작은 애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지렁이를 들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요리해줘. 먹게 해줘.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는 그냥 그게 고기로 보여지는 건데 어른들이 야 징그러 막 이러니까 세뇌돼 가지고 아 정말 징그러운 걸로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은 저희 친정에 갔는데 대문 앞에 막대기가 이렇게 쫙 놓여 있는 거예요. 문을 따려고 보니까 그래서 발로다 툭 칠라 그랬더니 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가뜩이나 뱀이 싫은데. 그래서 그날 밤에 아, 내가 뱀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 뱀을 사랑하자. 이렇게 가까이 보면 기가 막히게 색깔들이 아롱아롱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뱀을 좀 사랑해보자. 근데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떤 책에 뱀만 그려져 있어도 얼렁 덮고 싶고 만지고 싶지 않고. 근데 아마 서정주 님도 아, 저것들 왜 저렇게 징그러울까? 그러면서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건 예술이고 예술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진선미 할 때 그 미, 진선미라는 말이 그게 칸트가 그 세 비판서를 쓴 데서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음, 비판서가 진, 두 번째 비판서가 선, 세 번째 비판서가 미 해가지고 이제 미가 결국 예술인데 미라는 게 전에 그 하르트만이 비애미, 우아미, 해학미, 순고미 네 가지로 했다지만 또 어떤 분은 뭐 여섯 가지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분별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미가 아름다울 미자죠. 아름답다는 건데 예술에서 아름답다는 거는 아름다운 아름다움 말고 추한 아름다움이랄까? 그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는 아름다움으로 봐요. 예를 들면 미술에서 그런 게 많은데 누가 그랬나요? 절규, 청경, 절규라는 그림 있잖아요. 뭉크가 그린 거 이렇게 귀를 막고 이렇게 예? 아, 네네. 예, 뭉크. 뭉크. 그런 그림이 명화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 불안하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피카소 그림도 그 입체파 이런 그림 보면 괴기하다고 해야지 그게 꼭 아름다운가 싶고. 근데 기괴하고 예를 들면 또 무슨 수석 같은 거 하는 분들 보면 수석이 좋다고 하는데 수석이 아름답다기보다 신기하죠. 뭐 모양새가 좀 기이하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게 폭을 넓히면 추한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 징그러운 아름다움도 가능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서정주가 뛰어난 점은 그 청록파나 이런 연인 시인들은 아름다운 아름다움만 하는데 이 양반은 현대인이 이렇게 있으면 뭐 그럴 만도 해요. 현대니까. 근데 이게 1900 무슨 30년대나 그 정도 시절에 요런 아름다움을 주목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특별한 거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게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꼭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막 뒤섞여 있어요, 이게. 사향박하. 사향박하는 얼마나 이게 향긋해요. 향긋한데 음, 좀 톡 쏘는 센 향기죠. 사향은 잘은 모르지만 향기 중에 아주 최고급의 향기인가 봐요. 이 사향도로한테서 나온다는데 박하는 톡 쏘잖아요. 아름다운 배양. 이게 아름답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슬픔으로 태어나서 징그럽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징그러운 아름다움, 슬픈 아름다움. 근데 이제 슬픔으로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뒤에 이게 이제 여기 문둥이라고 있는데 문둥이도 그렇고 제일 앞에 그 애비는 종이었다도 그렇고 전부 저주받은 어? 저주받은 걸 노래를 한다는 거지. 그 꽃대님 같다. 이건 예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 있는 걸 가져와서 발변의 혓바닥이 소리 잃은 채 날름거리며 붉은 나가야지. 뱀이 꼭 붉은 건 아닐 텐데 여기는 붉다고 하니까 더 이게 화사할 때 이 그림 화자가 더 느낌이 오죠. 그래서 푸른 하늘이다 물어떠더라 원통이 물어떠다. 왜 푸른 하늘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떠더라 원통이 물어떠다. 이런 게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여기 슬픔과 징그러움과 저주받은 이 뱀이 공감하는 거죠. 뱀의 그 저주가. 나도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애비는 종이었으니까, 종의 자식이니까.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돌팔매를 쏘면서 사형 방촉길. 이게 사형은 앞에 나왔고, 방초는 이제 꽃다운 풀을 방초라고 하는데,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입으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석유 먹은 듯 석유 먹었던 가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되는 그 뭔가 그 뱀 원초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생각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냥 직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화적이랄까, 전설적이랄까, 까마득한 어떻든
원초성, 뭐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로서의 어떤 느낌, 이런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바늘에 꼬여 두를까 보다. 꽃대님보다 아름다운 빛.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이다. 스메라며. 어쨌든 핵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주받은. 그러면서 지성이 작동하기 전의 본능과 어떤 뭐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 징그럽다 싫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고 거의 본능과 맞닿아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시인은 요게 좀 뛰어나야 돼요. 그런 본능성이 머리로 굴리기 이전에 뭔가 체질에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석유 먹은 듯 석유 먹은 듯 석유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저주받은 꽃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쨌든 서정주의 첫 번째 시집이 그 점에 있어서 그 당시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워낙에 뭐라 그럴까 어, 앞서 나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 시도 간단하지만 이것도 이제 저주받은 그때는 문둥이가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 어렸을 때라면은 이제 10살이로 기준으로 하면 한 1960년대쯤 되는데 나는 문둥이를 본 적은 없는데 요새는 문둥이라고 하면 이것도 또 낮춤말이 돼가지고 무슨 한센시병을 이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문둥이 그래야 느낌이 확 오죠. 그 문둥이 시인 한하운 시인도 있죠. 문둥이 병 걸리면서 시를 쓰신 분이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문둥이 이야기가 가끔 있어요. 그 뭐 문둥이가 어디 있었다더라. 막 그 애기 먹는 얘기가 있어요. 문둥이는 애기를 잡아먹는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간패 먹는다 그러죠. 예, 그리고 예. 이제 문둥이가 똑같지. 이게 저 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어서 저 멀리 두고 싶은 것처럼 문둥이야말로 가까이 오면 딱지색을 하고 막 그 살이 헐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게 문둥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참 삶이 뭐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아주 짤막하지만 정말 간단하죠.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밤이겠죠. 달이 떴으니까 보리밭에 달이 뜨면 그러니까 그때 보면 시골에 보리밭이 있고 보리밭은 보통 이제 마을에서 좀 한 뭐 300m, 500m 이렇게 떨어진 데 있다고 치고 마을에 가까이 가지는 않고 그래도 마을에서 뭘 얻어 먹어야 되니까 마을 가깝긴 가까운데 아주 가면 또 싫어하니까 멀리서 있으면서 아기를 하나 먹고 그 아기를 진짜로 먹었는지는 몰라도 먹는다고 한들 본인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래서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고 있다. 이게 간단한 시인데 외기가 좋고 그 이미지가 단순해가지고 금방 저는 외워지더라고요. 이 문둥이 이 시는 어때요? 저도 어릴 때 문둥이라시는 분이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분이 딴 데로 그 문둥이들이 이제 집단소로 떠나셨는데, 맨날 엄마가 그 창꽃밭에 가면 문둥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때는 음, 문둥이병이 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가 봐요. 예, 그리고 문둥이가 애기들 간을 꺼내 먹으면 난다 그런 설이 있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서정주 이분도 문둥이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또
엄청 애달프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그 병이라는 게 옮기는 병이라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충격적이라 아마 시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짤막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네,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이런 시는 사실은 그 시상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이기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기술을 부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도 다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요게 운율, 이게 외기 좋게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불었다. 마치 시조처럼, 이렇게 쫙 단번에 외워지게 이렇게 이제 글자에 운을 넣어가지고 운율이 맞게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이제 약간의 숙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문둥이, 아까 종, 화사, 요거는 이제 그런 거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상리가원, 제가 그렇게 칭찬하는 상리가원을 한번 보자고요. 이 상리라는 건 윗상자, 마을리자, 아원은 이제 과수원의 준말이겠죠. 음, 음. 제가 평택에 살 때 상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골짜기의 마을이 첫 번째 골짜기, 두 번째 골짜기, 세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제일 위에 골짜기가 상리 아, 윗상 마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중리지, 그러니까 가운데는 중리. 이게 하리. 세 번째는 하리예요. 근데 상리와 하리는 상리 하리라고 그래. 근데 중리는 중리라고 안 그러고 그냥 무슨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게 본 마을이지, 그니까. 이게 상리라는 게 윗마을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윗마을에 있는 과수원 꽃밭에서 이제 그것을 보고 쓴 시인데요. 꽃밭은 그 향기만으로 볼진데 한강수나 낙동강 상류와도 같은 용용한 구름이다. 그러나 그 낱낱의 얼굴들로 볼진데 우리 조카 딸년들이나 그 조카 딸년들의 친구들의 웃음판과도 같은 굉장히 즐거운 웃음판이다. 세상에 이렇게도 타고난 기쁨을 찬란히 터뜨리는 몸뚱아리들이 또 어디 있는가? 더구나 서양에서 건너온 배나무의 어떤 것들은 머리나 가슴 패기뿐만이 아니라 배와 허리와 다리, 발꿈치에까지도 이쁜 꽃송아리들을 달았다. 멧새, 참새, 때까지 꾀꼬리 새끼들이 조석으로 이 많은 기쁨을 대신 읊조리고 수십만 마리의 꿀벌들이 웬 종일 북치고 서고치고 마짓굿 울리는 소리를 하고 이게 아마 마짓굿이 일 거예요. 그래도 모자란 놈은 털어 그 속에 묻혀 자기도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여기 자기도는 내가 같으면 잠을 자기도라고 썼으면 좋겠어. 그냥 자기도라고 하니까 무슨 소린지 잠을 잔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혀서 누워 있는 먼 물과 같이 저 아래에 저것들을 비추고 누워서 때로 가냘프게도 떨어져 내리는 저 어린 것들의 꽃 잎사귀들을 우리 몸 위에 받아라도 볼 것인가? 아니면 먼 산들과 나란히 마주서서 이것들의 아침의 유두 분면과 한낮의 춤과 황혼의 어둠 속에 이것들이 찾아들어 돌아오는 아스라한 침잠이나 지킬 것인가? 하여간 이 하나도 서러울 것이 없는 것들 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미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섣불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서름 같은 걸 가르치지 말 일이다.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까지의 어느 것, 비비새의 어느 것, 헐나비의 어느 것,
또는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숭어리의 어느 곳에 대체 우리가 항용다지기 서로 주고받는 슬픔이란 것이 깃들여 있다는 말이다. 이것들의 초밤의 완전 귀소가 끝난 뒤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산과 시냇물을 까마득히 덮을 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운 곳의 별을 가리켜 보일 일이요 제일 오래인 종소리를 들릴 일이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뭐 말하기 전에 우선 이 시를 보고서 그 전에 읽어보셨나요? 지금 처음 보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오늘. 어때요, 시가? 음, 이렇게 섬세하게, 자연을 섬세하게 가까이에서 다루면서 또 내 어린 애들까지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걸 이렇게 서정주 분은 진짜 섬세하신 것 같아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요렇게 쓴다는 거는 고뇌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고뇌가 뭔가 이렇게 같이 저도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면서 생각하게 되고, 이 사소한 것들도 정말 이게 소중하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음, 이제 꽃밭에서 이제 꽃밭을 보고 이제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언어의 그 화려함, 언어 구사의 어떤 통달한 사람으로서의 언어 구사, 그거에 나는 우선 감탄을 하게 돼요. 어쨌든 꽃밭은 그 향기만으로 볼진데 한강수나 낙동강, 용룡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러니까 향기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꼭 강물이 흘러가듯이 워낙 꽃밭이 큰 거니까 이 꽃밭이 보통 대단한 꽃밭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체로 보면 그런데 하나하나로 보면 낱낱을 우리 조카 딸년들이나 여기 이것도 재미있어. 그 우리 손녀딸이나 뭐 내 아들 딸도 아니고 하필이면 조카야. 그게 근데 써놓고 보면 조카 정도가 좋을 것 같아. 너무 자기 자식이면은 좀 아닐 것 같아. 조카 너무 남도 아니고 한 조카 정도. 아주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내 자식도 아니고 조카 딸년들은 또 친구들 딸년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재밌게 쓰고 굉장히 즐거운 웃음판이다. 이제 웃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거 찬탄을 하는 건데, 이렇게도 타고난 기쁨을 찬란히 터뜨리는 몸뚱아리들. 이제 꽃들이 이제 기쁨을 꽃들이. 터뜨리는 건데,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 이렇게 기뻐하는 놈들이. 그런데 이게 기쁨이 식물성 기쁨하고 동물성 기쁨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제 식물성에서 꽃의 기쁨이란 말이죠. 몸뚱아리라고 해서 몸뚱아리는 동물이지만 사람이 기뻐하는 거나 무슨 그런 거하고 다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식물이니까 순수하죠. 더구나. 서양에서 건너온 배나무 어떤 것들, 배나무가 왜 하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머리나 가슴페기뿐만이 아니라 배와 허리와 그러니까 온몸에다 꽃송아리를 잔뜩 달고 있는데 여기가 나는 기가 막힌 것 같아. 맷새 참새 때까지 꾀꼬리 새끼들이 맷새 참새 때까지 꾀꼬리 새끼 이 한국말의 그 맛스러움 맷새 참새 때까치 까때까 꾀꼬리 근데 꾀꼬리인데 또 꾀꼬리 새끼까지 해서 이것들은 요게 뭐랄까 이 된소리 까 같은 거 꾀 같은 거 꼬 같은 거 요런 말들을 연달아 하면서 뱃새, 참새, 때까지 꾀꼬리 새끼들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이죠. 이 많은 기쁨을 대신 흡조리고 이게 이제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수십만 마리의 꿀벌 그렇죠. 수십만 마리의 꿀벌들이 왼종일 북치고 속어치고 속어 작은 북이죠. 마지꽃 무당이 무슨 구슬하는 것처럼
마디꽃 올리는 소리를 듣고. 마디꽃 올리는이겠지. 마디꽃 올리는 소리를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지. 그래도 모자라는 놈은 더러 그 속에 묻혀 잠을 자. 산판 났네. 잠을 자기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꽃 얘기를 해놓고, 이제 사람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묻혀서 누워있는 mon물과 같이, 이제 mon물이면 연못물이다, 이 말인데, 누워있어요. 우리 누워있는데, 저 아래에 저것들을 비추고 누워서, 그러니까 지금 꽃밭 밑에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 꽃들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때로 가냘프게도 떨어져 내리는 저 어린 것들이 꽃잎사귀들을 우리 몸 위에 받아라도 볼 것인가. 내가 몸물이 되어갖고 저 잎사귀를 내 몸에 받아라도 보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먼 산들과 나란히 마주쳤어. 이거는 물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산이 돼서 저기 멀리 산이 서 있는데, 나도 산이 돼서 서 있으면서, 이거 들어요. 아침의 유두분면과, 유두분면이 이제 화장하는 거죠. 유두분면과 한낮의 춤과. 이것들이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낮에 춤을 추고, 신이 났다가, 저녁이 되면 황혼의 어둠 속에 이것들이 찾아들어 돌아오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슬한 침조, 가라앉는. 그러니까 화려하고 이렇게 아침 유도면 화려하고 춤추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저녁 때가 되면은 그 화려찬란하고 이쁜 것들도 침잠 가라앉는다 이 말이죠. 그게 좀 빛깔이 달라지는 거죠. 계속 신났다, 이쁘다, 기쁘다, 좋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이 싹 들어오면서 하여간 이 하나도 서러울 곳이 없는 것들 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로 하는 미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섣불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어린 것들 붙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서름 같은 것을 가르치지 말고 자, 인생 나이 들어 보면 다 서럽고 외롭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런 건데 이 기쁜 어린아이들과 이 좋은 것 앞에서 서름 같은 거 우리 얘기하지 말자.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까지 어느 것 앞에 이제 때까지 있었잖아요. 몇세 참새 때까지 깃꼬리. 때까지 어느 것 그런데 이제 여기는 때까지만 가져왔고 비비새는 앞에 없었는데 비비새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제주예요. 여기 앞에 있다고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때까지 어느 것, 비비새 어느 것, 벌나비 어느 것 이런 것이 이제 언어를 구사하는 재능이란 말이에요. 어느 것을 반복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낭송을 해보면 낭송하기가 엄청 좋게 연장이 돼 있어요. 전 이거 다 외거든요. 워낙 좋아서 안 외울 수가 없는 거야.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까지의 어느 것, 비비새의 어느 것, 거울나비 어느 것.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숭어리의 어느 것에 어느 것, 어느 것, 어느 것. 대체 우리가 항용 나직이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으로서 슬픔을 서로 주고받고 공감하고 하는데 나직이 하겠죠. 뭐그 소리 높여서 안 하는 거지. 근데 하여튼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 얘들한테는 그냥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이런 건데 걔네들한테 우리 서름 같은 걸 가르치지 말다는 일은 또한 서름을 겪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있겠죠. 이것들의 초반에 완전 기소가 끝난데 이제 황혼 어둠에 잦아들어 돌아오는 아슬한 침잠 이것이 이제 완전 기소죠. 완전히 이제 집으로 다 돌아왔어.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한판 놀고서 이제 다 들어왔는데 어둠이 이제 어두워요. 황혼 어둠.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산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 때가 되겠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대비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어둠은 또한 안식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눈에 낮에 잠을 잘 때는 눈 가리개 검게 갖고 눈을 이렇게 가리개를 하고 자면 잠이 잘 오고 하는 건데 어두워야 잠이 잘 오지. 낮잠 자는 거하고 밤잠 자는 거하고는 깊이가 다르잖아요. 어두워야 휴식이 되죠. 에, 그래서 어둠이 우리와 어리들과 산과 시내를 까맣게 덮을 때가 되거든. 이제 깊은 휴식이고 이제 편안함. 편안함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알리는 또 죽음과도 닿는 그런 거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슬픔을 말하지 말자 했단 말이죠. 그럼 뭘 할 거냐? 이 깜깜한 밤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제일 가까운 것의 별을 가리켜 보이지요. 이제 어둠이 한편으로 휴식이면서 그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는데 별이라는 건 뭐 그 자체의 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시지 뭐 별이라고만 해도 그냥 시잖아요. 보통 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별이. 특히 어둠 속에서 별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것의 별, 슬픔이라는 말 하지 말고 애들에게 별을 그냥 가리켜 보이자. 저렇게 별이 있구나 하고 가리켜 보이기만 하고 제일 오랜, 이거는 가까운 별인데 이거는 제일 오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제일 가까운 별인데 가깝다고 해도 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별이죠. 그러니까 별이라는 건 우리의 이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별이니까 이상이라는 것은 현실과 너무 멀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별이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별이죠. 근데 제일 오랜 종소리. 이제 이 종소리가 영어로 하면 징글벨 하는 벨인데 서양의 종하고 우리나라 종하고는 전 딴판이에요. 이 같은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서양 종은 땡그랑 땡그랑 땡의 깊이가 없는데 우리나라 특히 에밀레종 같은 거 한번 들어보면 와, 그 여운이 장중하면서 정말 깊고 멀리 가죠. 이런 종을 말해야지 뭐 땡그랑 종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그 영적으로 제일 깊고 제일 심오한 데를 건드리는 그런 오래된 종소리라지만 사실은 깊은 그런 종소리를 들리다는 이제 들려주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는 제일 가까운 배를 가르쳐 보여주고 제일 오랜 종소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꽃이라고 하는 꽃밭에서 시작으로 냈지만은 그 꽃의 아름다움, 찬란함을 실컷 이야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황혼의 어둠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그 배경에 어른들의 세계인 슬픔, 서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만 겪고 애들한테 가르쳐 주지 말고 또는 우리가 이것을 초월해서 그 초월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어, 어둠이 우리를 덮는 것 같은 그런 뭐, 큰 마음 또는 부용하는 마음, 우주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서 별과 종소리로 이제 마무리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꽃이 이쁘다, 꽃이 좋다, 꽃이 뭐 아름답다라고 하는 데서 끝이지 않고 굉장히 깊고 먼 데를 가리키면서 마지막에 끝나니까 이 시가 굉장히 그 심오한 그런 느낌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불교의 화엄경이라는 경이 있잖아요. 근데 화엄의 화자가 이제 빛날 화자지만은 사실은 그게 꽃 화자죠. 화려강산할 때 화. 그다음에 엄은 이제 장엄한다. 잘 장식한다. 어마어마하게 장식한다는 화음인데 이게 시로 쓴 화엄경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화엄경에도 보면 막 아름다운 묘사가 엄청 많거든요. 이 우주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것이 이 세상 혹은 우주 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찬란하게 아름다운데 그 속에서 인간이 서럽고 슬프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린 것들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 어린 것들과 함께 별과 종소리를 뭐 기억한달까 잊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 시가 그냥 단순히 꽃이 만발한 과수원에서의 풍경을 넘어서서 에, 거의 우주적인 그 넓이와 깊이를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서정주 시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시가 이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한 것처럼 평론가들이나 이런 양반들은 이 시를 이 얘기한 사람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이 시를 평론한 사람도 못 봤고, 물론 뭐, 제가 뭐 문학평론을 많이 안 읽어봐서 또 평론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에 그렇게 주목들 안 하는 것이 나는 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아직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혼자만 신바람이 나가지고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 혼자 생각인지 이 객관타당한 설명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지금 여기 도우님 들어와 계신데 도우님이 지난 시간에 내가 서정주 선생을 너무 과찬을 해가지고 혼자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과연 서정주가 그런 정도로 훌륭한가? 훌륭하긴 훌륭하겠지만 내가 감탄하는 그런 정도로 훌륭한 것인가? 당신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인데, 제가 그래서 좀 절제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어때요? 이 박탕리과원이란 시가 제가 좀 아니, 아니요. 지나치게 예, 보는 건가요? 아니, 교수님 생각이 뭐 워낙 심오하시니까 이제 더 저보다는 깊이 감동하시는데, 이게 시작은 꽃이라는 걸로 시작했는데, 꽃에서 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 미래에 꿈도 주고 어떤 심오함,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아울러 주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저도 시를 쓰지만 이렇게까지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꽃을 시작했으면 꽃이 아름답다.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는데 이분은 그냥 미래, 우리 자식, 그 애처로움, 우리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꿈, 뭐 별이라는 건 꿈이고 또 종소리라는 거 그 심오함 이런 것까지 끌어와 갖고 이렇게 끝을 맺는 거 보면 정말 천재의 시인은 맞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 때문에 서정주라는 분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정말 좋다, 잘 쓰신다 이 정도였는데 교수님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더 이렇게 심오하고 더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예, 요즘에는 서정주님이 더 좋아진 거예요. 교수님 때문에. 음, 근데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기쁨이고 또 행복이잖아요. 그게 그럼요. 예, 그게 또 저한테 인생에 더 도움이 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또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서정주님이 고맙고 그런 나는 거죠. 봄철만 되면 특히 예. 이제 요새 벚꽃 계절이고 이제 배꽃이 지금 한참 피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꽃이 막 흐드러진 무슨 그야말로 과원 이런 데 가면 이 시가 저절로 생각이 나요. 그리고 봄만 되면 이 시를 마음속으로 여러 번 외울 것 같아. 다 외고 있으니까 이제 외면서 이렇게 보면 전에도 말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 한 시간이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니다.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두 배를 볼 줄 알면 한 시간을 살아도 두 시간을 사는 셈이 된다. 그만큼 경험이 많아지고 그냥 보는 거하고 이것처럼 맷새 참새 때까지 꾀꼬리 새끼들이 조석으로 이 많은 기쁨을 대신 읊조리고 수십만 마리의 꿀벌들이 왼종일 푹 치고 속어 치고 빠지고 돌리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모자란 놈은 더러 그 속에 묻혀 자기도 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외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혀서 누워있는 mon물과 같이 저 아래에 저것들을 비추고 누워서 때로 가냘프게도 떨어져 내리는 저 어린 것들의 꽃잎사귀들을 우리 몸 위에 바다라도 볼 것인가? 아니면 먼 산들과 나란히 마주섰어. 이것들의 아침의 유두 부은 면과 한낮의 추움과 황혼의 어둠 속에 이것들이 찾아들어 돌아오는 아스라한 침잠이나 지킬 것인가? 하여간 이 하나도 서러울 것이 없는 것들 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미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섣불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서름 같은 걸 가르치지 말리리다. 저것들을 축복하는 때같이 어느 것, 비비새우 어느 것, 벌나비 어느 것, 또는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승어리의 어느 것에 대체 우리가 항용나직이 주고받는 슬픔이란 것이 깃들여 있다는 말인가. 이것들의 초밤의 완전 귀소가 끝난 뒤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산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 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운 곳의 별을 가리켜 보일 이요 제일 오래인 종소리를 들리리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묵독으로 이렇게 읽는 거 하고 이렇게 리듬과 호흡을 갖춰서 읽는 거 하고 이렇게 느낌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몇 배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서정주 선생의 시들은 대개가 이렇게 낭송용 시 아닌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낭송법을 알고 낭송을 하면서 이게 감상을 할 때 그 맛이 더 사는 것인데 이 평론가 양반들이 내가 볼 때는 낭송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 아픈 철학적인 얘기만 하지 낭송했을 때의 이 즐거움은 이 의미는 둘째치고 아까 그런 내가 해석한 그런 의미는 둘째치고 이 낭송에서 생겨나는 그런 노래로서의 귀에 울리는 소리로서의 맷새 참새 때같이 꾀꼬리 새끼들이 이런 말들 내가 유튜브에 가끔 내가 그 양반 거 올리면 항상 보는 사람이 있는데 김샬롯이라고 있어요. 김샬롯. 미국의 여자인데 젊은 여자인데 한국을 좋아해갖고 한국을 계속 하는데 상당히 똑똑하고 해요. 그런데 한국어가 얼마나 맛깔스러운지 미국 사람 입장에서 그걸 해요. 그래서 똘망똘망이라는 단어 같은 걸 보면 그다음에 쫀득쫀득 어떻게 그렇게 정말 쫀득 영어에는 도무지 없는 그런 정말 쫀득쫀득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를 어떻게 한국 사람 만드느냐. 그래 똘망똘망이라는 말을 그냥 느낌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 똘망똘망한 게 그런 한국어의 그런 맛을 얘기하는데 느끼나 봐요 외국 사람도. 근데 비슷한 영어하고 해보면 도저히 한국의 그 음가 그 음이 이전에 똘망똘망 똘짜고 망짜 쫀득쫀득 하는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맷새 참새 때까지 꾀꼬리 새끼들이 이렇게 할 때 그 한국어가 가지는 이 맛 이런 맛을 그냥 천연스럽게 본인은 그 타고났기 때문에 한국에 때까지 어느 것 비비새우 어느 것들 이게 타고나가지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써지는 거지 뭐. 아이고 천재는 틀림없어. 요 시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자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꽃들이 막 화들짝 폈으면 꽃이 폈구나. 근데 이제 이게 시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 하나하나 그 들여다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훅 보는 것과
그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는 것과 그 차이.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거를 꽃이 아름다움을 아주 깊이 음미하는 하니까 이 서정주가 너무 아름다운 거고 일반인들은 그냥 쓱 읽어보면 뭐 그렇구나 이거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음미하면은 그 꽃의 아름다움. 이 사람이 이 꽃만 화려하다고 안 하고 또 그 어린애까지 들고 오니까 이게 감동이고 감탄인 것 같아요. 아마 꽃으로 끝났으면 뭐 별로 의미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우리 후세대까지 끌고 오면서 걔네들한테는 좋은 것만 줘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늘 말한 것처럼 음, 이제 풍경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깊이가 생기고 사람도 그냥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에 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건 한 겹 사람이고 겹겹 사람. 그러니까 사람인데 어린애들은 순수한데 어른, 서름도 있고 슬픔도 있는 어른, 슬픔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슬픔이 있으니까 겹이 되는 거지. 이제 어린 것들이 있는데 어른이 있으니까 두 겹이 됐죠. 사람이 두 종류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어른인데 서름이 있는 거야. 서름이나 슬픔. 이렇게 해서 또 세 겹째가 되죠. 이렇게 해서,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저 문둥이나 이거 이 화사도 그냥 아름다운 아름다움. 그 한 겹이지. 근데 징그러운 아름다움. 이렇게 되면 이제 겹겹이 되면서 우리의 경험폭과 사유폭을 더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를 쓸 때도 그냥 풍경만 잘 묘사해도 물론 좋은 시가 되지만은 이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의 이제 사람이라는 건 자연은 아름답기는 한데 사람처럼 복잡하지는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 진짜 복잡하기로 말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가 나오고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제 견우의 노래 뭐 건너뛰어야 되니까 이건 그냥 가자고요. 근데 어쨌든 그 견우직녀를 갖고 하는 건데 이 서정주는 노래를 한다는 것. 여기도 노래가 있어요. 견우 노래인데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하고서 이별을 두 번 하면서 이렇게 리듬을 만든다고.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이 있어야 하네 하고 있어야 하네 하고서 이게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여기도 사랑을 위하여서는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리듬을 만든다고. 푸른 은한 물이 있어야 하네. 여기도 있어야 하네. 있어야 하네. 계속 나오죠.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노래를 한다는 게 이제 서정주의 특징이라는 건데 요거를 넘어가자고요. 그건 목화. 누님 눈물겨웁습니다. 이 우물물같이 고이는 푸름 속에 다소 곳이 젖어 있는 붉고 흰 목화꽃은 누님이 피우셨지요. 누님을 한번 반복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니까. 퉁기면 울릴 듯한 가을의 푸르름엔 바위돌도 모두 파스라져 내리는데 저 마약과도 같은 봄을 지내어서 저 무지한 여름을 지내어서 질경이 불치슴길을 오르내리며 허리 구부리고 피우셨지요. 이렇게 됐는데 오르내리며 지승길이 뭔 뜻인가요? 글쎄 지슴길이 뭔지 또 잘 모르겠는데 저승길은 아니겠죠? 지슴길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거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여기서 음, 내가 이 시를 가져온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저 말과도 같은 봄을 지내어서 봄을 마약에 비유했고 여름을 무지하다고 그랬거든요. 봄, 여름. 그러니까 야 마약과도 같은 봄. 기가 막힌 표현이지. 나른하고 뭔가 맞아요. 졸고 그런데 이것이 봄이 그냥 봄이 아니라 청춘을 의미할 거란 말이에요. 소년이나 청춘.
이것이 소년이면 이건 이제 아마 음. 청춘 뭐 이렇게 되겠죠. 젊은 시절. 왜 그러냐면 이 봄이 뭐냐면 서정주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이게 애비는 종이었다야. 애비는 종이었던 아까도 무슨 마약이라는 건 없었지만 무슨 사양 박하의 뒤안길 해가지고 막 그런 도취되고 저 또 무슨 가시네도 같은 데 보면은 그 하여튼 막 거의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본능의 세계 속에서 마약과도 같은 이게 무지한 여름은 또 무지해. 근데 이것이 이제 서정주 씨의 제일 유명한 게 국화협회인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고 천국은 또 먹구름 속에서 여름에 그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같은 꽃을 그렸단 말이에요. 곳이요. 그러니까 이 시가 그거하고 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소쩍새가 우는 이 소쩍새라는 게 이제 뒤에 다른 새로 귀족도라고 또 나오는데 이게 소쩍새라고도 하고 귀족새라고도 하고 접동새라고도 하고 뭐 뭐라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대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되어서 국화옆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청춘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견디기 힘든 시절을 다 보내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이 사느라고 정신없다가 제정신 차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돌아볼 정도 되어가지고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봄과 와해가도법 같은 뭔가 무지한 여름이 배경을 가지고 국화협회서를 읽어야 된다 이 말이지. 서정주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요 두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마약과도 같다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죠. 끌어올 수 그냥 일반인들이 끌어올 수 없는 음. 하필 마약. 봄은 진짜 마약과도 같아요. 너무 좋아서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마약이란 단어는 조심조심하는 시인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될 거야라고 네. 배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인은 그러면 안 돼. 시인은 적어도 시 안에서는 자유로워야 되고 마약 아니라 막 그 살인을 해도 되는 것이 뭐 예술이기 때문에 그거 자꾸 이거저것 윤리 도덕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쳐내면 그 단어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용감하게 이제 써야 된다 이 말이고. 이 귀족도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귀족도가 원래는 촉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 촉이 뭐냐면은 중국의 삼국지에 유비가 있는 데가 촉나라잖아요. 거기가 지금 사천성 지방인데 옛날에는 중국 본토에서 글로 들어가려면 길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잔도라고 벼랑에다가 이렇게 길 붙여서 만든 거 있잖아요. 난간길. 네, 네. 잔도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귀양 가고 그랬던데요. 그런데 이제 소쩍새가 귀족도 하고 운다고 옛날 음, 선비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음, 소쩍새이기도 하고 귀족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눈물 아롱아롱 이게 이제 두 번째 시집 제목이거든요. 귀족도가 거기 대표신 거예요. 필이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여기 이제 귀양 가는 길이라고 보고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말리 서역이 이제 서쪽 지방이란 뜻이지만 인도라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충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겠죠.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화촉선. 촉선. 화촉이 이제 여기 총나라에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새긴 용날 미투리. 이게 이제 메투리가 집신인데 원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그러니까 이제 여자죠. 이 보내는 임을 보내는 사람이 원장도로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신발을 삼아 드릴 걸 그랬다 이거지.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은이 강돼서 아니 솟는이니까 이제 가락이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지.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온다. 이것이 이제 접동새가 귀촉도 온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십니마. 이렇게 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서정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가끔 있어요. 리듬이 잘 안 맞아. 여태까지 잘 리듬을 잘 타다가 좀 새끼를 좀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보세요. 눈물 아롱아롱. 요거는 이제 하나 시작할 때 하고 나머지는 다 넉 줄씩인데 이건 5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5줄도 좀 이상해. 이렇게 뛰든가. 넉줄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요거는 여기다 넉줄 해갖고 눈물 아롱아롱. 비리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비오는 서역 산말리. 딱딱 외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노깃 여며 여며 가옵신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팥죽 산말리. 그러니까 치러줘요 거의.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의 오로리 아로새긴 융합부터 치러줬잖아요.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것. 초롱의 불빛 진 밤하늘 구비구비 은합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다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온다. 이렇게 하고 쉬고 그대 하늘 끝 홀로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해놓고 네, 네. 이거는 뭐 붙여도 된다고 치더라도 이건 좀 음, 뭔가가 리듬상 한숨 쉬고 음. 따로 이렇게 외우면 좋을 하늘 것 끝 같아요. 홀로 이거는 것이 제 가시니마. 생각인데 뭐 알아서 하셨겠지. 어쨌든 요 시가 7호조, 이제 7호조가 우리나라 언어에는 외기가 참 좋은 그런 시인데, 특별히 뭐 그렇게 대단한 뭐 그 시상이나 그런 건 아닌데, 요게 이제 이렇게 7호조 그 운율에 맞춰서 주렁주렁 잘 외울 수 있게 쓰여진 그것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 이 시 자체는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우수한 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 치료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쪽도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 양반은 노래를 부른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예, 제 감상이고요. 어쨌든 그 우리 저 회원님이 보기는 어때요? 이렇게 편안하게 써도, 일반인들이 또 따라하기는 쉽지 않은 시를, 아, 당연히 그거야. 예, 네, 쓰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읽어지게. 예, 그리고 저도 교수님 말 맞다. 이 맨 끝에 부분은 이렇게 한 칸을 띄우는 게, 예,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척도 온다. 그리고 심이 있다가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시니마. 예. 훨씬 눈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네. 숨을 한번 고르고, 이거하고 이거는 네. 붙어 있는 줄이 아니야. 자, 그건 네. 그렇고. 자, 푸른 날 이거 알죠? 네. 유명한 시집. 이건 뭐 워낙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달달달 외웠던 이거 거라. 누구야, 송창식 씨가 여기다 노래를 붙여서 부르기도. 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나는 그리운 그리운 사람을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음, 꽃차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너희 하리야 봄이 또 오면 너희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운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아. 야, 이거 세상에 제일 쉽게 쓴 시이면서도 네. 한 구절이 그야말로 누구 말보다는 죽여주지. 어, 어떻게 이런 구절을 만들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래? 야, 이거는 정말, 정말 가을에 이게 눈부시게 푸른 날, 이게 딱 이런 시를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이 말이 너무 맞아. 네, 너무 맞아. 맞아요. 너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정말 그리운 사람 그리워해야 돼. 네. 근데 이거를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푸른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 야, 저렇게 푸른 하늘은 너무 좋다. 예. 누군가와 같이 바라보면 좋겠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근데 예. 저기 저 가을 것 같아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 초록이 지쳤어. 여름에 음, 지쳐가지고 이제 단풍이 드는 거야. 야, 꽃에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을 내다보면서 눈이 눈이 내리면 오면, 너희 하리야, 너희 하리야를 두 번 반복하면서 봄이 또, 너희 하리까도 아니고 어이 할 것이냐도 아니고 음, 어이 하리야는 이게 이제 우리말의 특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뜻도 되고 이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어이 있고, 하리야 네. 이것도 또 기가 막혀요. 네가 죽고서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 내가 산다면 여기는 물음표를 해놓고 이게 느낌표를 해놨어. 음,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말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그럴만해. 뭔가 들어와도 될 만한 구절 같아. 그러고서 다시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우다. 이건 뭐 설명도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야. 그냥 이대로 그냥 아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하리요. 그냥 이게 좋은 시다. 그걸로 끝이지 뭐.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표현하는 거 보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시 한 편만 서정주가 아닌 뭐 아무개 시인이 작품이다고 치자고 ABC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하나 썼다. 그러면 이 시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한국 명시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야. 서정주 시 하나만 가져가도 그렇게 할 만한 시들이 많아. 그냥 그 사람 대표작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유명한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쉽다면 되게 쉬운 거고 어떻게 보면 나도 쓸 것 같기도 한 그런 시인데 근데 또 이런 발상이 천재한테만 또 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시는 그 이태백 나중에 감상하겠지만은 그 이태백의 그 유명한 시들을 보면은 이것처럼 그냥 쑥 물 마시듯이 쭉 그냥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썼는데 아무리 봐도 좋네 그런 시들이 이태백한테 있어요. 이렇게 힘 안 들이고 쓴 시들. 그렇게 두 번은 막 깎고 다듬고 막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조각 제품을 만든 것 같고 무슨 금세공하고 막 보석을 세공한 것 같은 그런 정성과 노력과 정밀함과 이런 게 있는데 이 양반은 그냥 물 마시듯이 쭉 써버리고 되게 쉬워. 근데 좋아.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높은 경지라고도 볼 수 있지. 힘 안 들이고 썼는데 좋다. 그, 그 천의무봉이란 말 있잖아요. 천의무봉. 천의는 이제 하늘 옷인데 신선이든지 뭐 천사든지 이제 옷은 무봉, 없을무, 봉은 그 바느질을 할 봉자니까 바느질할 흔적이 없다. 하늘 옷이니까 뭐 꼬매고 뭐 붙이고 한 데가 없고 그냥 하늘 옷이니까 그걸 이제 솜씨가 기가 막히면 천이무봉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어디 손대고 막 다듬고 한 흔적도 없고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생긴 것처럼 쑥 빠져버리는 거. 이거 이제 천이무봉인데 이런 것도 천이무봉은 솜씨예요. 쉽다면 되게 쉽지만 이렇게 쉽게 쓰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참말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명작이에요.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또 이거 두 개. 이것도 서정주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무등이 이제 무등산 거기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이제 6.25 때 그쪽으로 피난을 가셨지 않았나 싶어요. 가나니아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남루가 이제 다 떨어진 옷이에요. 음, 가난이래 봐야 뭐 떨어진 옷 입으면 되지. 뭐 별거 아니다 이 말인데 가나니아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을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했는데 갈매빛이라는 게 녹색이라네요. 갈매빛. 네, 갈매빛이 어디에 보면 서정주 시집에 보면 갈매빛은 초록색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이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정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란을 기르고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 가다 노을져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털어는 안고 털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이 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로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숯불헝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허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라도 차우기 이 일인 것이다 했는데 청태는 이제 푸른 이끼예요. 그런데 우선 뭐 설명하기 전에 이 시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음, 그냥 차분한 느낌이 들면서도 그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 지어미는 지아비를, 지, 지아비는 지어미의 그 가난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쓰셨는데, 뭔가, 그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이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음,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달관한단 말이에요. 달관. 예? 초탈하고 달관에 어려움에 지는 것이 아니고 달, 네, 달관이라는 것은 네. 어려움을 뭐 부자가 돼갖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그 상태에서 달관해 버리는 건데 여기서부터 무등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무등이 불교 용어예요. 등인데 무등이 뭐냐면은 등이 없다 이거야. 1등, 2등 하는 등이 없다는 게 무등이에요. 음, 차등. 1등, 2등은 음, 차등이잖아요. 높낮이를 차등하는 건데 네. 등이 없다는 거는 1등도 아니고 영등이에요, 영등. 그러니까 등급이 없다. 등을 차등하지 네, 않는다는 거가 이게 네. 무등이 부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부처라는 건 음, 무슨 몇 등이니 뭔 등이니 이런 걸로 따질 수 없는 등이 없는 거야. 그냥 음, 등은 왜야. 음, 이런 게 음. 무등이에요. 그래서 등급이 없다. 이 무등이라는 말이 이게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음, 음, 근데 가난이야 한난 그러니까 가난해봐야 옷 떨어진 옷 입으면 됐지. 달관한 거야 벌써. 지금 내 가난해. 가난한데 어쩌라고 그래. 다 떨어진 옷 입으면 됐지. 뭘 부끄럽게 먹고 뭐. 그러고서 이제 저 눈부신 햇빛 속에 등성이를 드러내고 있어. 여름산이 이제 무등산이겠죠.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려 했는데, 이제 우리들의 살결과 마음씨가 여름산 같다는 건데, 다 가릴 수 있으려. 그런데 다 떨어진 옷이 가리긴 가리는데 다 못 가린다. 이게 지금 말이 건너뛰어서 그렇지, 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타고난 처품을 가지고 이제 초탈한 입장에서 이렇게 산도 쳐다보고 삶을 쳐다본다 이 말인데 자 산으로 들어와서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 지초와 난초 향기로운 풀이죠. 그러니까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고 있어.
그러면 우리도 질환을 기르어야 되겠지. 마음속에 질환을 기르어야 되겠지.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청사는 질환을 기르고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른다. 그것도 질환을 기르듯. 고상한 풀이잖아요. 난초라는 게. 군자의 풀 아니에요? 그냥 보통 풀이 아니죠. 목숨이 가다 가다 노을져 휘어드는 오후 때가 되거든. 이게 이제 사람의 삶이 들어와서 비록 초탈했다고는 하지만 노을져 휘어든다는 거는 뭔가 오후 때라고 했으니까 오전에 좀 지친 거지. 아무리 초탈을 한다 해도 100% 초탈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인은 중간에 있어야지 아주 도사가 되면 안 돼. 반만 도사가 돼야 되거든. 그게 힘들죠. 오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내외들이요. 야, 느닷없이 내외들이야. 야, 이런 것참 제주야. 그대들이여도 아니고 내외들이여야. 만나와 남편들이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들도 덜어는 않고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그러면 이 내외들이 목숨이 가다 농을지어 휘어드는 내외들일 것이고, 그러니까 오전에 좀 힘들었던 내외들이요. 간단히 말해서. 지쳤어, 지금. 초탈은 해야 되겠는데 지쳤어. 그럼 어떻게 돼?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쉬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겠죠. 덜어는 않고 이 덜은 이런 말이 한국어에만 있는 아주 맛을 낼 수 있는 말이에요. 덜은 안고 덜어는 또 그 곁에 두어라. 두려 내가 두던데 지 어미는 지아비를 그러니까 지아비가 앉아 있고 지어미가 누워 있는가 봐. 그러니까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지며 이마라도 짚어라. 그러니까 고생. 둘이 서로 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될 때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이란 말 알아요? 쑥굴형? 쑥구렁이 뭐냐면은 예. 말하자면 그, 발 같은 게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가시덤 물에 푹 예, 빠져갖고, 그러니까 아, 울렁울렁 해갖고 이렇게 그렇게,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걸 음, 쑥구렁이라고 그래요. 시골 음, 말이지. 그게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 그냥 쑥구렁도 아니고 가시덤불까지 있는 쑥구렁에 음, 놓일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후 때라는 게 오전에 그렇게 쑥구렁에 놓였던 거지. 뭔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 아까 옥돌이 질환이지. 음, 옥돌같이 엎어져시 묻혀도 그래도 우리는 옥돌이야. 나는 옥돌이야. 옥돌로 묻혔어. 라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라도 자오게. 청태는 이제 푸른 이끼인데, 저기, 이거는 이제 특히 100년 되고 200년 된 기와 같은데 청태가 끼잖아요. 세월이. 그 이제 청태가 끼었다는 것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고, 청태가 끼려면 그 청태가 낄 기와장 같은 게 있어야 되겠지. 그 기와장은 100년, 200년을 견딘 기와장이겠지. 그, 그, 지금 이마라도 짚으면서 견뎌온 농을저 휘어드는 오전의 그 아픔, 삶, 숟구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끼로 이렇게 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초탈하고 말하자면 발관한, 삶이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에 지지 않고 마음의 힘으로, 수양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한 잘 수양된 선비 어른의 신 거예요. 그냥 뭐 힘들었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달관한 시예요. 달관한 시. 그래서 나는 수양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런 시가 특히 저에게 와서 닿아요. 가나니아 한낮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정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 가다 노을 저 휘어드는 오후 이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털어는 안고 털어는 차라리 그 곁에 놓아라.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고 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쑥굴 헉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오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라도 자욱이 일인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 예, 예. 혹시 그거 보셨나요? 보지는 않았어요. 아, 그게 이제 아이유 박보검이 이제 하는 건데, 이 시가 바로 그거 같은 내용이거든요. 음, 폭삭 속았수다가 아이유하고 박보검이 어려운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둘이 만나서 너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압축해서 여기서 지금 써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가난한데 너무 사랑해도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걸 보면서 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좀 푸념이라도 할 텐데, 음, 너가 나쁜 놈이야.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쓰러움이에요. 음, 근데 그거를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때로는 기분 나쁘면 욕이라도 하고, 너 때문이야. 내 인생 망가져서 막 푸념이라도 할 텐데,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가난해 또. 음,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길러가지고 그 자식도, 딸이 또 서울대 나오고 또 유학까지 갔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돈 있는 남자한테 시집 가려다 결국은 못 가요. 그 음, 서러움, 막 이런 거가 겹치거든요. 음, 근데 이 시가 딱 그 압축돼 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음, 둘이 어려운 가운데 둘이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음, 서로 위로해주고 음, 우리는 그래도 어, 자식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 네, 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아마 이거를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요즘, 그렇지. 요즘에는 수양이라든가 수행이라는 개념들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네, 예. 다스리고 달관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음, 그저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그게 최고인 줄만 알지, 적게 가지고도 물질을 가진 사람보다 더 여유로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거의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쓴 시인 자신이 이런 경지에 올랐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그럴 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인이 본인이 안 올라가도 이런 시를 쓸 수는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시니까. 그래서 이 시에 나타나는 적어도 이 시 속의 그 화자는 이건 좀 군자도 아주 군자 이상 현인급의 경지에서 이렇게 어, 예를 들면 뭐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이 자루에 대해서 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담비 옷을 입은 사람 옆에 서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자루일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 옆에 서 있거나 말거나 다 찌그러진 차를 가지고 친구는 말이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그냥 고급 벤츠를 타고 왔는데 나는 옆에다가 찌그러진 차를 주차하고 그 인사를 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주눅을 든다고?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안 그래봤지만, 그게 왜 주눅 들 일인가? 그냥, 그거고 저건 저거지. 뭘 어째서.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자기의, 내식으로 말하면 안방, 자기 마음 안에서 정신적인 가치와 깊이가 있으면, 그것이 제일 부자지. 무슨 너무 돈 근데 많은 부자라고.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정신 수양이 없으면 그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예,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를 당연하죠. 나를 충분히 갖췄다면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데
내가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때는 그게 이축되고 주눅 들고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음,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정신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런 게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우리 작은 애가 갑자기 엄마 밤 9시에 소갈비 해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클 때는 엄마한테 감히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밤에 엄마가 소갈비를 당장 한다?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작은 애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을 하는 거 볼 때, 야, 요즘 애들은 저렇게 엄마라는 거에 대해서 엄마의 고뇌를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요. 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시도 감동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어디 강의로 들어갔더니 이제 간디의 손녀딸인가가 개발한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어요. 간디가 비폭력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강의들을 하시고 보니까 이제 사람한테 남한테 뭐 무시당한다든가 불편한 상황을 가정해서 그럴 때 뭐 마음을 뭐 뭘 관찰을 하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마음을 잘 해가지고 상대방도 이해하고 해갖고 좋은 말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건데 글쎄 뭐 그게 과연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마음이 상했을 때 이랬었는데 무시하면 무시되나? 아니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무시가 되냐고. 아니, 내가 네. 무시해야 될 사람이 아니면 예, 네가 무시하거나 말거나 내가 무시 안 당하면 되지. 그쵸. 왜 그것이 무시되어야 되지? 나는 그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무시를 안, 옛날에는 나도 무시당하면, 좀 언짢았는데, 몰라, 요즘 누가 나를 한번 무시해 봤으면 좋겠어. 누가 한번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 좀 관심 좀 갖게. 그래서, 남이, 그, 맹자님이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남이 내가 먼저 나를 무시했을 때 남도 나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알면, 남이 무시하거나 말거나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맘대로 생각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시는 그렇게 좀 통달한 사람의 시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저 누구야? 누구 들어오셨네? 불말그님. 잠깐 자리 비셨네요. 네, 그러면 음, 뭐 국화 옆에서로 넘어가야 되겠지. 이제 요 시까지만 하자고요. 요 네. 시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불말그님 들어오셨네. 네, 요거 좀 무등을 보며 보셨어요? 네? 무등을 보며 보셨냐고. 요시. 무등을 언제 보면, 들어오셨어요? 내가 이 얘기하느라고. 금방, 지금, 음, 어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오늘 음. 좀 요시는 지금 깜빡 소파에서 쉬다가 잊어버렸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기가 막혀서. 나도 지난번에 넉 놓고 있었잖아요. 사람, 아우, 세상에. 여기 지금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라도 좌우의 길이 이렇게 달관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달관하자고.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고. 나에 대해서도 달관하고 남에 대해서도 달관하고 요 국화협회에서는 아시죠? 우리 저 불말거님도 네. 시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없겠죠. 요 시만 감상하고 오늘 시간이 45분이니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국화협회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물었나 보다. 안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섰네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 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 마약과도 같은 봄을 지내어서 저 무지한 여름을 지내어서 그래서 이제 봄 마약과도 같은 봄 소쩍새가 울었고 그다음에 이제 먹구름 속에서 또 이제 여름에는 무지한 그렇고. 여름을 지났는데 가을 인생으로 치면 이제 중년이 되겠죠. 중년이 돼서 이제 눈이 꽃이 있는데 간밤에 또 무서리가 내리고 나는 잠이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이 시가 이제 해설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불교의 연기 사상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해요. 연기라는 것은 이제 이것과 저것이 서로 지난번에 그 장자의 해석에서도 나온 것처럼 장자 할 때는 안 계셨구나 혜연님. 저는 네. 네, 거기도 보면 이제 재물론에 보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연기법도 기본 원리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것과 저것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연기법인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이 한편으로는 우주 이 세계와 분리된 개별자지만은 여기서도 보다시피 국화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소쩍새하고도 관련이 있고 천둥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나하고도 관련이 있고 내가 잠이 안 오는 거 무서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사물이 다른 것과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연관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될 건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처럼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이 서정주로 치면 봄에는 문둥이, 그다음에 꽃뱀 또는 무슨 애비는 종이었다. 종. 이렇게 또 마약과도 같은 봄. 힘들고 벅차고 막 방황하고 이런 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름. 여름은 이제 또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여기서도 청산이 그 무릎 아래에 지단을 기르듯 이렇게 이제 달관하는 거죠. 인생의 통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울었나 보다 우는 얘기, 고통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바로 고통이라고 안 하고 아쉬움에 또 그립고 아쉬움이라는 건 고통보다는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면 고통이지만 반쯤 소화가 됐을 때 이제 아쉬움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다 또 그리움까지 있어. 그러면은 아까 무지한 마약과도 같은 봄, 무지한 여름 그랬는데 이 마약과도 같은 봄과 무지한 여름이 고통은 고통인데 건너뛰고 나면 뭐 고통까지라기보다는 그저 아쉬움. 심지어는 그립기까지. 이제 고통을 그리워한다는 건 이상할 것 같지만 적어도 시인의 세계나 달관의 세계에서는 또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고통이라고 해서 막 손살을 치면서 너 멀리 가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그건 보통 사람의 얘기고 그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먼 젊음의 뒤안길이니까 이제 봄, 여름이 젊음이 아니에요. 젊음의 뒤안길. 이제는 돌아왔어. 그래서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나를 쳐다보는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그런 누님같이 생긴 꽃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네 꽃잎이 필려고 밤에 난 잠에 안 왔다. 이렇게 해서 이 시는 뭐 그렇게 깊은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서정주 선생의 전체 시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정주의 첫 작품에서부터 그동안에 쭉 썼던 시가 이 한 편에서 총 종합됐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서정주 선생의 대표시인 거죠, 이 시가. 서정주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시예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 불말그님 이 시
잘 아시죠? 네.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없어서.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걸로 하자고. 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뭔지 모르게 좋은 걸로 하자고. 아니, 혜연님은 어때요? 이게,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저는 내 누님을 이거 끌고 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내 누님 같이, 누님 하면 왠지 정스럽고, 음, 같이 컸던, 음. 자랄 때 같이 컸던 그리움. 근데 다시 늙어갖고 다시 이렇게 만나는. 근데 그게 요런 게 이제 시적 감각인데요. 내 누이 동생이면 좀 이상할 것 같죠, 여기다가. 아니, 누님 하니까 그러니까 왠지 누님이 동감이 해야 되지. 있어요. 네, 시집 손님, 가는 누님. 손님 누님이 해야 되지. 손 아래 형님 웃겨요. 누님 같으면 그것도 안 이상하고, 형님 예, 같이 생긴 꽃도 이상하잖아. 아버지 예, 같은 꽃도 안 맞아요. 돼. 어머니 같은 예, 꽃도 이상해. 예. 동생 같은 꽃도 이상하고, 음. 딱 여기 누님 같아야 돼. 요 그러니까 감각이, 어머님 하면 너무 식상한데, 그러니까 그 감각이, 요게 그, 타고난 시인의 감각인데, 자기도 모르게 아마 누님이 들어왔을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이 컸지만 시집 갔던 누나가 다시 늙어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정겨움.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저 풀말그님은 늦게 들어오셨고, 시간이 이제 50분이 됐기 때문에 마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풀말그님은 특별히 하실 말이 없나요? 근데 혹시 녹화하신 거 제가 한 번만 보게 하실까요?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네. 아유, 그냥, 기가 막혀서 죽겠네. 뭐야, 그냥 제작을 해갖고 보낼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네. 혜연님은 오늘 공부 어땠어요? 뭐 서정주를 이렇게 대할 수 있으니까 삶에 훨씬 도움이 되고 꽃 한 송이를 봐도 서정주님이 생각나고 이 봄이 풍요로울 수 있는 건 또 교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시 이야기는 좋은 건데, 여기 지금 풀리는 한강가에는 지난번에 했었고, 광화문 이것도 좋은 시고, 뒤에 가면 서정주 특유의 시가 이런 게 있어요. 국화꽃이 피었다 사라진 자린 국화꽃 귀신이 생겨나서 쌀이꽃이 피었다 사라진 쌀이꽃 이런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희한한 시가 있어요.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치는 날고 좀 섭섭하던 바라기 이런 것도 있고 내용은 이거 기가 막히지. 수문사성백과도 이것도 기가 막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네,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거 네, 저기 예. 복사야 하신다고 하는 건 어떻게 아, 되셨죠? 복사? 네. 복사 아직 안 했어요. 안 네. 했고요. 네네. 복사, 서정주 안 끝나는 노래, 그 4번 내가 우선 서두르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내에 나가야 되니까 그거 하려면 천천히 아, 받아도 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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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네, 급할 건 없죠. 어쨌든 네, 제가 복사본은 만들어 드릴 거고 서정주를 한 번 더 하자고 다음 주에 네, 한 네, 번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작품이 안 나오면 전에 우리 제가 썼던 스필시약 앞부분 그 이야기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시작 가지고 한번 또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동영상은 어떻게 유튜브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동영상은 제가 이걸 제작을 해야 돼요. 제작을 네. 해서, 그냥 생으로 좀 보고. 그러니까 제작을 해서, 네. 제 유튜브에 올린 상태에서 제가 보내드리면 보면 돼요. 예, 음, 예,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쨌든. 네. 예, 그래요. 오늘 아이고 좋은 참. 내용이 있었으니까 한번 이거 귀한 시간인데 선생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아, 말라고 그래. 나 달관하고, 발간했어요.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매 달관했기 시간 때문에, 여기 지금 서정주 선생처럼 청산이 무릎 아래 지란을 기르듯 달관을 했기 때문에, 어느 가시덤불 쑥구름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자시 묻혔다고 생각하고, 성태라도 호자욱이길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려고 해보자고. 그러니까 아,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서로 마음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정신 낭비야. 그 낭비를 해.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고.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어도 지나간 판인데 뭐 그런 죄를. 말씀이 아니라요. 예. 이 선생님과 공부하는 좋은 기회인데, 이건 너무 그냥 막 흘러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럴 좀 수밖에 없고, 지금 영상을 해서 영상을 보시면 되잖아. 네. 예, 때늦게라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예.